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일렉트리파이드 G80 아니면은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G80 전기차라고 오늘 시승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7분인데요. 현재까지 1200명의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났다 해서 제네시스 측이 기자들한테 시승하는 도중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시승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시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장갑도 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오늘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승 동의서를 모바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노면 자체를 아주 잘 잡아내는 듯한 느낌이 일단 첫 주행부터 느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황은 아니죠. 네, 지금은 I 페달이 켜졌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가속 페달에 대한 압력을 어느 정도 넣은 상태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모드가 바로 I 페달 모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체 쪽에 배터리가 탑재돼서 그런지 주행했을 때 아주 묵직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나오는 전기 모터 소리가 어떻게 보면 거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시속 100km에 맞춰놓고 정속 주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량에서 나오는 전기 모터 음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의 배터리팩 용량은 87.2kWh입니다. 차량에 있는 에너지 재원표를 살펴보니까요, 1회 충전 시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427km로 찍혀 있습니다. 현대차가 기존에 발표했던 연구소 기준 주행 거리와 동일해요. 그래도 500km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워낙 전기차 주행 거리를 측정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한 편입니다. 히터를 다 틀어놓은 상태에서도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행거리가 427km예요.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공인 주행거리 자체를 일단은 참고는 하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즐겨하는 편이라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공인 주행거리보다 더 높은 주행거리를 기록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전비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비면에서 유리해지면은 또 충전할 때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정속 주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향 시스템을 완벽하게 내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해지네요. 네, 가능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를 쓸 때 시속 0에서 100km대까지는 4.9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 차체 크기에 시속 0에서 100km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처럼 오랜만에 제가 음성인식 기능을 써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알려줘.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종료. 네,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화면상에 충전소 운영 회사와 그리고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만났던 곳이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자체의 외관과 그리고 실내가 기존 G80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점은 없어서 크게 새로운 차다라고 느껴진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제네시스 G80 내연기관차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변동을 시켰고요. 추월 가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상당히 날렵한데요? G80 스포츠를 전기차로 만들면 어떨까요? 왜 이런 강력한 가속 성능을 아이오닉 5에 넣지 않았는지,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괜찮은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G80 전기차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충전구 위치입니다. 충전구 위치가 중앙 그릴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DC 콤보 충전구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구조입니다.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차량 뒤편 쪽에 위치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충전구를 연결시켜서 충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80 전기차는 전면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진행해야 되는 구조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테슬라 모델 3 오너죠. 모델 3에 익숙해 있는 저로서 이 차를 탔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 자체를 스포티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안락하게 주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세요. 음성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명령어를 보여드릴게요. 차량 제어와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말씀해주세요. 차량 제어와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85점. 네, 말씀하세요. 충전구 열어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제 키가 184cm인데요 운전석에 있는 시트 포지션이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트를 이렇게 높이면 제 머리가 천장에 닿죠. 이제는 한번 최대한 내려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헤드룸 공간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G80 내연기관차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어도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대형 세단을 처음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야 확보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좀 더 시트 포지션을 낮춰서 안락한 주행 감각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이 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한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에 맞춰 놓고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에 맞춰 놓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 안전운전 하라는데, 확실히
클러스터 위쪽에 눈동자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차 자체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었나봐요. 이 기능은 유용한 기능입니다. 좀 더 안전운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죠. 문을 열어보면은 이 정도 소음이 들려오는데, 문을 닫으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아주 많이 차단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제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의 가격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요. 중간 목적지에서 잠깐 쉬고 나서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제네시스가 그 사이에 G80 전기차의 가격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본 가격은 8,281만원이고요 솔라루프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다 넣는다면은 9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실행이 됐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실행이 되면은 주행하고 있는 차선의 좌우측 차량 통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직선 도로에서도요,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지금 25.2km를 주행한 결과 클러스터상으로 전비는 1kW당 5.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eGMP 플랫폼의 전기차는 아닌 내연기관 차를 재활용한 파생형 전기차이긴 하지만 아이오닉5에서 느낄 수 없었던 스포츠 모드의 박진감이 이 차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가 G80 스포츠를 공개했죠. G80 스포츠 디자인과 그에 걸맞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넣고 파워트레인 자체를 전기 모터 등으로 활용하면은 오히려 많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제안이 제네시스한테 통할 수 있다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관건은 가격이겠죠. 제네시스 G80 전기차 시작 가격이 8,281만원이라고 하니 만약에 제네시스 G80 스포츠 전기차가 나올 경우 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였고요. 앞으로 데일리카 채널 그리고 데일리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 세상에, 스포츠 모드도 실행을 해봤고 다양한 주행 모드로 실행을 했고 또 에어컨도 세게 틀었는데 39km 주행한 결과 전비는 1kW당 6.4km로 나오고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회생제동 단계를 우측에 0 그리고 전개 맥스로 보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 단계를 높이고 맥스에 타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페달 켜짐이 나타날 수 있죠.